자, 반갑습니다. 4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뭐냐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이랑 음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각기 다른 형태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뭐 y는 이제 fx, 그러니까 즉 뭐냐면 x에 대해서 어쨌든 미분을 하는데 y도 x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상태니까 우리는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y를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dx dy가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뭐 당장 뭐 예제 2.2.8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9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미분할 경우에 뭐 x 세제곱은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y 세제곱도 미분을 하게 되면 일단 x처럼 미분해라고 했죠. 그러면 3y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y도 fx에 관한 y도 x에 관한 식이니까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y를 한번 미분한 걸 더 곱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음함수 미분법 할 때는 조금 y 프라임을 한 번 더 곱해줘가지고 미분을 이제 해주는 이런 형태 조금 여러분들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또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예제 2.2.9였죠, 맞죠? 그래서 뭐 뭐 두 개 이제 뭐 곡선이 있는데 뭐 당장 예제 2.2.9를 보게 되면 C1, C2 전부 다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의 교각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미분한 결과다. 그 미분한 결과를 우리가 탄젠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탄젠트 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그 탄젠트 값으로 그러니까 그 만나는 교각의 탄젠트 값이 값을 우리가 구해서 가지고 그 값이 만약 특수각의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각도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했었죠, 맞죠?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그 탄젠트 값이 이제 특수각에 대한 값이 아니라면 그 각도 구해줄 수가 어, 없고, 그러니까 그 공항용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각함수표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따로 뭐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것 같고 웬만하면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낼 거라면 특수각이 나오게끔 문제를 아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은 이제 65페이지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고 이거 빠르게 예제만 풀어본 다음에 다음 그 진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개 변수로 표현된 그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x도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자 y도 만약에 t에 관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결국 목적이 뭐예요? dx dy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죠? dx dy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걸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없고 사실 이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t의 dx 이거 이렇게 적을게요. 죄송해요. 자, dx dy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dy의 dx dt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dt의 d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얘는 다시 우리가 뭐냐면 dt의 dy 그 다음에 여기는
dt의 dx분의 1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원래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뭐냐면 dt의 dx 그 다음에 dt의 dy.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dx의 dy를 구해주려면 지금 x랑 y가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소리입니까? x를 미분한 것 분해 y를 미분한 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분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라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 예제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제 보게 되면은 2.2.1입니다. 2.2.11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플러스 t의 세제곱 분의 3t. 그 다음에 y는 1 플러스 t 세제곱 분의 3t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게 되면 dt의 dx는 자 몫의 미분법 써야 되겠죠. 1 플러스 t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 분의 자 미분하기 중에는 미분하면 3. 그 다음에 그대로 1 플러스 t 세제곱. 그 다음 가운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대로 자 1 플러스 t 세제곱 미분해주게 되면 3t 제곱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쭉 한번 분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1 플러스 t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 분의 자 3에 마이너스 자 여기는 3t 제곱이고 여기는 3t 세제곱이고 9t 세제곱이니까 6t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일단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dt의 dy를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1 플러스 t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자 미분해 보게 되면 6t 그대로 플러스 1t 세제곱 가운데 마이너스에다가 그대로 3t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역시 3t 제곱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계산한 결과값은 1 플러스 t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자 6t가 되고 6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6t의 4제곱이고 이거는 9t의 4제곱이니까 이건 마이너스의 3t의 4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dx의 dy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dt dx 그 다음에 dt의 dy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뭡니까? 1 플러스 t 세제곱의 전체 제곱은 날라가겠죠.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고 자 3 마이너스 6t의 세제곱 분의 자 6t의 마이너스 3t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으로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분의 자 얘는 2t의 마이너스 t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됐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몫의 미분법이랑 이제 그런 곱의 미분법만 적당히 잘 할 수 있다면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제 2.2.12는 시험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연습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 삼아서.
자, 그 다음에 자 초월함수 미분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실 만약에 문과 출신으로 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초월함수 미분법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까지는 이제 다항함수, 그러니까 x의 n 제곱을 미분했을 때 이제 n의 xn-1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초월함수, 그러니까 즉 지수 로그 함수나 삼각 함수에 대해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문과 출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초월함수 민법까지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뭐 물론 계산을 뭐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적당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못 듣고 올라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난 다음에 좀 하나씩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초월 함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삼각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형태랑은 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미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정리 2.3.1입니다. 일단은 지수 로그 함수는 일단 나중에 할 거고요. 삼각함수부터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할 건데, 일단 삼각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 2.3.1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월함수의 극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 2.3.1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이고, 알레르기가 좀 심하네. 자, 그래서 정리 2.3.1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경우에, 자, x분의 sin x, 요것이 1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는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sin x가 1로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외우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배우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이게 초월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는 이제 많이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수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해 보게 되면은 뭡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부정형이라고 볼 수 있죠.
부정형인데 이거를 0분의 0꼴인데 그러면 이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부분인 건데, 자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냐면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69페이지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아이디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요렇게 지금 뭐냐면 반지름 R로 가지는 4분의 1 원을 한번 그립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 다시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이게 직각입니다. 직각. 이게 직각이 될 거고요. 책에 있는 대로 기호를 표시해 보게 되면 여기 원점이고 A, 그 다음에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되고 직선과 4분의 1이 만나게 되는 요점을 D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잖아요. 맞죠? R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이루는 각을 X라고 둘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A와 D를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요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X가 어떤 각도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X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경우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X가 어떤 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뭐냐면 삼각형 OAD보다는 부채꼴 OAD의 넓이가 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X가 어떻게 되든 간에 X는 각도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X가 어떻게 지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삼각형 OAD보다는 부채꼴 OAD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그림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편 이 부채꼴보다는 당연히 뭡니까? 부채꼴보다는 당연히 어때요? 이 직각삼각형인 삼각형 OAC보다는 무조건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OAD, 부채꼴 OAD,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OAC 요 세 개의 넓이의 크기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요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할 건데 일단 삼각형 OAD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두 변이 있고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게 되면 삼각형이 넓이잖아요. 맞죠? 2분의 1 뭐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뭡니까? 사인 X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부채꼴 OAD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에 R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이잖아요. 중심각을 우리가 X라고 잡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2분의 1에 R의 제곱에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삼각형 지금 OAC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R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R에 탄젠트 X라고 둘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뭡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2분의 1에 R 제곱의 탄젠트 X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크기 관계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2분의 1 R 제곱을 다 날리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sin X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X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럼 탄젠트 X가 결국 뭐예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X분의 사인 X가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요 항을 X분의 사인 X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냐면 결국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면 자, X분의 사인 X라는 요 놈은 일단 1보다는 무조건 작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왜냐면 역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사인 X를 곱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그럼 역수를 취해주고 나서 사인 X를 또 곱한다고 생각해 주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 코사인 X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역수 역수를 재주게 되면 sin x분의 코사인 x고 거기다가 sin x를 곱하는 거니까 날리게 되면 코사인 x가 남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얘네를 전부 다 리미트 x는 0을 보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x 0을 보내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1로 가죠. 얘는 상수는 1로 가죠, 맞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조임 정리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놈도 당연히 어디로 간다? 1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리미트 x는 0으로 보냈을 때에 x분의 sin x는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런 식으로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삼각함수에 대해서 미분 공식을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차시에서 3차시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역삼각 함수의 미분법도 진도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예습을 좀 하는 걸 권장을 할게요. 더군다나 이 역삼각 함수의 미분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예습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책을 조금 73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그 공식들이라도 조금 여러분들 조금 외워두시기를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